자, 이번 시간부터 화폐 시간같이 이제 유형 13번에 이제 실전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 실전 연습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해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연습 문제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유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자, 전체 7가지에 대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각각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학습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이 실전 연습 문제 풀이하기 이전에 반드시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충분히 복습하신 다음에 자, 해당 수업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유형, 필요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에 계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느 형식으로 풀 거냐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산기를 눌러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데 이 풀이 과정이라고 해서 로직을 적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3년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고객님은, 자, 그러면 일단 필요한 것은 이 3년이라는 글자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재무 목표가 있냐면, 자, 결혼 자금이라고 하는 재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요한 결혼 자금은, 자, 현재 물가 기준으로 1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자, 3년 뒤 결혼 시점에 필요한 결혼 자금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연 2% 가정한다. 자, 그래서 나고객님은 3년 뒤에 결혼을 할 건데, 자, 현재 물가 기준으로, 자, 1억 원의, 자,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자, 근데 물가 상승률이 연 2%니까, 자, 2%씩 3년간 상승한 가격이 바로 3년 뒤 필요한 뭐가 된다? 필요 자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풀이 과정을 보시면 자, 미래 필요자금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TVM2를 가지고 계산했던 것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현재 필요한 자금이니까 1억 원이 뭐가 되는 거죠? 현재 물가 기준이니까 PV 값에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년 뒤에 필요한 자금이고 매년 상승률은 몇 %다? 2%로 상승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PT FV 값을 계산하시게 되면 미래 시점에 필요한 자금이 106,120,000원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풀이 방법 두 번째는 자, 일반적인 산식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에다가 곱하기 1.02에 3승을 적용을 해도 동일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자, 방법 2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1번에는 자, 1번 방법에 있어서는 연습하는데 조금 충실했다라고 하면 자, 실전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방법 2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3년 뒤에는 자, 106,12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고객님은 자, 이번에는 자, 3년 뒤 필요한 결혼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나타내요. 미래. 자, 그래서 미래 시점의 가치로도 줄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필요하냐면 106,120,000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 3년 동안 목돈을 은행에 예치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 경우 나고객님이 오늘 은행에 예치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자, 미래 시점에 얼마가 필요하냐면 106,120,000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PV 값을 계산하는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자, 현재 시점에 예치금액 계산하는 것 중에 자, 일단은 미래 시점, FV 시점에 필요한 자금은 106,120,000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FV 값에 입력해 주시고요. 자, 3년 동안 4%의 투자 수익률로 마련한다라고 했으니까 3N, 4IY, CPT, PV 키를 누르게 되면 9,434만 1,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 9,434만 1,000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3년 뒤에 어떻게 된다? 자,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법 2번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단순히 106,120,000원을 나누기 1.04에 3승해서 계산해도 동일한 값이 도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PV가 이제 FV로 가는 경우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자, 1억 원을 곱하기 자 1.02에 뭐 3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로 미래로 보냈던 방식 하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할인하는 개념이죠. 얼마? 106
그다음에 1,200,000원을 자, 어떻게 할인하는 거죠? 현재 가치로. 어떻게 1.04의 3승을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할인해서 풀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방법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요. 여러분들 PV, FV 혹은 FV가 PV로 전환되는 내용들은 자, PV에서 FV는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FV에서 PV로 오는 거는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는 이러한 산식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자, 유형이 있죠. 자, 부족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에 계산하는 거. 그래서 문제마다 이러한 유형들을 좀 잘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유형을 통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3년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고객님은 자,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결혼 자금이 9,434만 1,000원이라고 계산이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한답니다. 자, 그러면 저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3년 동안 매년 말 정액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자, 그러면 3년간 저축 기간 그다음에 매년 말 정액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자, 매년 말 저축 금액은 얼마인지 고르세요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자,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자금이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 부족한 자금이 9,434만 1,000원이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넣는다? PV 값에 입력하면 되고요. 자, 저축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3N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4IY 눌러주신 다음에 CPT, PMT 기말 모드로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매년 말 정액 저축 값이 계산이 된다. 자, 그래서 얼마씩 저축하시면 되는 거예요. 3,399만 5천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자, 현재 시점에 부족한 자금이 9,434만 1,000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필요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에 계산하는 건데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3년 뒤 결혼 앞두고 있는 나고객님은 자, 현재 시점에 필요한 결혼 자금은 현재 물가 기준으로 1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현재 물가 기준의 값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매년 말 3년 동안 금융상품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매년 말 저축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후 투자 수익률은 연 4%, 물가 상승률은 연 2%를 가정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자, 미래 시점의 필요자금을 먼저 계산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필요자금이 1억 원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현재 시점의 필요자금은 1억 원으로 주어졌으니까 1억 원 PV, 그 다음에 3년 뒤에 결혼을 하는 거고 매년 물가상승률 2%로 상승하게 되면 자, 미래 시점에 필요한 자금이 106, 120,000원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 시점에 필요 자금을 어떻게 한다? 현재 시점에 부족 자금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현재 시점에 부족 자금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점에 필요 자금 106, 120,000원을 FV 값에다가 다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3N, 4IY 눌러주시고 CPT, PV 키를 누르게 되면 현재 시점에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9,434만 1,000원이 부족하다. 자, 근데 현재 이 자금이 있으면 자, 재무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건데 현재 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뭘 하는 거죠? 매년 말 저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부족 자금인 9,434만 1,000원을 현재 부족하니까 PV 값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투자 수익률 4%로 매년 말 저축하면 3,399만 5천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계산 과정에서 지금 뭐 세컨 클리어 키를 누르자 이런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기 눌렀을 때는 각각에 대한 부분들은 세컨 클리어 키를 통해서 이 TVM2를 모두 다 삭제해야 된다는 내용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필요자금 마련을 위한 매월 말 저축액 계산하기. 자, 그러면 매월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율 전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3년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고객님은 자, 현재 시점에 필요한 결혼 자금은 현재 물가 기준으로 1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자,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자, 이번에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매월 말 3년 동안 자, 금융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다. 자, 그러면 매월자에도 동그라미 해주셔야 되겠고요. 3년에도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고객님의 매월 말 저축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했었을 때 자, 투자 수익률은 연 4%가 주어졌고요. 자, 물가 상승률은 연 2%로 가정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일단 다 똑같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미래 시점의 필요자금을 계산합니다. 익숙하시죠? 1억 원 PV.
그다음에 3N, 그다음에 EIY, CPT, FV 하면 106, 120,000원이 미래 시점에 필요자금이 되는 거고요. 자, 현재 시점의 부족자금도 미래 시점에 뭐죠? 자, 필요자금을 뭐로 할인하는 거예요? 기간과 투자 수익률로 할인해서 계산했더니 9,434만 1,0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매월 저축하는데 지금 투자 수익률이 연 4% 연복리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율 전환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율 전환. 자, 100-PV.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104원을 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FV 값. 자, 얘를 12개로 쪼갰을 때의 수익률은 0.3274가 됩니다. 그래서 연 4% 연복리를 월복리로 전환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매월말 저축금액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434만 1,000원을 PV 값에다가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월 하는 거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저축 기간도 36개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0.3274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PT, PMT 값 계산하면, 자, 매월말 저축해야 될 금액은 278만 2,000원이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월 저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마음속에는 이율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혹시라도 문제에서 만약에 연 4% 월복리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면,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따 그냥 4에다가 뭘 하시면 되죠? 나누기 12 해서 I 값에 입력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복리로 나오면 이율 전환인 거고요. 만약에 월복리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단순히 나눠서도 우리가 수익률을 입력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증액저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매년 말 증액저축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자, 우리가 PMT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PMT 계산해서, 자, 이 모드를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다 곱하기 1점 증액률을 곱해주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증액저축이 된다. 근데 자, 문제에서 봤는데 매년 말이랑 그 다음에 매년 초 증액저축은 다른 개념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매년 초 증액저축을 계산하고자 하면 PMT2가 아니라 자, PMT-B로 계산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되고요. 자, 만약에 기말 모드다라고 하면 이 값 계산해서 증액률을 한 번 더 곱해줘서 계산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먼저 좀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년 뒤 결혼 앞두고 있는 나고객님은 자, 현재 시점에 필요한 결혼자금, 현재 물가 기준으로 얼마? 1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자,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매년 말 3년 동안 금융상품에 투자 계획하고 있으며, 자, 일단은 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축은 어떻게 한다면, 자, 매년 말 물가 상승률만큼 어떻게 증액해서 투자할 계획이다. 자, 이 경우, 자, 매년 말 저축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매년 말 증액저축액이 얼마인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할 거는 미래 시점에 필요자금 계산합니다. 자, 이제 익숙하시죠? 자, 1억 원을 3년 동안 2% 물가 상승률로 올랐더니 106, 120,000원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 부족자금도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FVI 값에 자, 미래 시점에 필요자금 넣어주시고요. 3년 동안 투자 수익률입니다. 투자 수익률 4%로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9,434만 1,000원이 현재 시점에 부족한 자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한다? 자, 저축을 하는데 증액저축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증액저축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일단은 9,434만 1,000원. 현재 시점에 부족한 자금을 PV 값에다가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기간은 3년인데 반드시 뭘 한다? KU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축 적립액은 매년 2%씩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늘어나는 적립금은 4%로 계속 재투자되는 이러한 과정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KU율이었습니다. 그래서 4-2 한 다음에 나누기 1.02는 누르고 IY 하면 이제 KU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CPT, PMT 이 값 계산하면 3,268만 8,000원이 계산이 되는데,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한다? 자, 증액률 2% 곱하기 1.02를 한 번 더 반영해서 3,334만 1,000원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급 증액저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매년 초 증액저축인데요. 자, 매년 초 증액저축은 그냥, 문제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맨 끝에 로직만 같이 한번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액 계산할 때는 결국에 어디까지 오는 거죠? 현재 시점에 부족자금까지 오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을 PV 값에다 넣었죠. 그 다음에 3년 동안, 그 다음에 K율로 우리가 수익률을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뭐만 바뀌면 돼요? PMT, B 모드로 바뀌면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말급
증액저축은 이 모두에다가 곱하기 1점 증액률. 자, 그 다음에 기시급 증액저축의 경우는 PMTB에서 그냥 끝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문제와 7번 문제는 증액저축인데, 자, 매년 초 저축하는 것과 매년 말 저축하는 것의 차이점들 로직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정리해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